안녕하십니까. 외우지 않는 공부방, 전체를 관통하여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공부방, 농지과학교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강의는 본 강의의 일부분을 편집한 것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본 강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강의는 설명란에 링크를 연결해 두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전기 회로에서 에너지가 어떻게 전달되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전기장과 자기장에는 공간에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고, 전기장과 자기장이 출렁일 때, 즉 파동으로서 이동할 때 공간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가 같이 출렁이면서 운송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운송됐던 에너지 크기는 포인팅 벡터로 계량할 수 있죠. μ제로분의 1, 전기장과 자기장의 외적으로서 계량할 수 있었습니다. 외적은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순서를 잘 지키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때 이 포인팅 벡터 만드는 값은 시간에 대한 시간 변화율이죠. 그리고 단위 면적에 대한 변화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포인팅 벡터로 공간을 통해서 이동되는 에너지가 전기 회로에서 어떻게 전달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회로가 이렇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전원이 교류든 직류든 형성되어 있죠. 그러면 도선의 저항은 0에 가깝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부하가 있는데, 부하가 니콜rom슨도 관계없죠. 원통형 부하가 있고, 이 부하 양단에 전압 V가 걸려 있습니다. 전압 V가 걸려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반지름이 A이고 길이가 L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 단면적은 계산하면 되겠죠. 원통형입니다. 이때 도선에서는, 그리고 미리 알아야 할 것은 자기장 B는 움직이는 전화 QV가 있어야 되죠. 그러므로 움직이는 전화가 있을 때 자기장이 있고, 자기장이 있을 때 포인팅 벡터를 계산할 수 있으므로, 포인팅 벡터를 계산한다는 것은 움직이는 전화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 움직이는 전화가 가속을 하게 되면 전자기파를 발생하지만은 등속 운동을 하더라도 자기장은 존재하게 되죠. 그러므로 움직이는 전화만 있으면 자기장이 존재하고, 전화 자체는 전기장을 가지고 있으므로 전기장과 자기장이 동시에 존재하게 됩니다. 이해가 되죠? 움직이지는 전화는 전기장과 자기장을 동시에 가지게 되고, 그 전기장과 자기장에는 공간에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고, 그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가 포인팅 벡터로 해서 외적으로 그 크기가 결정돼서 공간을 통해서 이동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도선을 따라서 움직일 때 전기장이 이런 형태의 파동을 그린다면, 전기장의 세기는 이 진폭이 되겠죠. 진폭이 전기장의 세기가 됩니다. 이 방향은 수직 방향입니다. 이해가 되죠? 수직 방향입니다. 그리고 자기장은, 직선도선의 자기장은 원형을 그리죠. 원형을 그림으로 이런 형태를 그리게 될 겁니다. 즉 부하의 원통의 테두리가 자기장의 방향이 되겠죠. 물론 동심을 그립니다. 동심을 그리겠지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때 포인팅 벡터의 방향을 보면 자기장과 전기장과 자기장의 외적이므로 자기장은 이렇게 되겠죠. 그러므로
전기장과 자기장의 수직인 면으로 나가기 때문에 오른손 법칙이죠. 그러므로 이 방향으로 에너지가 이동하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포인팅 벡터의 방향은 전기장과 자기장의 외적의 방향이기 때문에 전기장과 자기장이 이루는 면의 수직인 방향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이해가 됐죠? 이렇게 퍼져나가다가 부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부하를 만나면 이 에너지가 부하 안으로 들어가야 이 부하가 열작용이든 전기작용이든 하게 되겠죠.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걸 살펴보겠습니다. 이따 가다가 부하를 만났습니다. 만나는 순간에 전기장이 이렇게 되겠죠. 전기장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부하를 만나면 양단에 전압이 걸리기 때문에 이 전압에 의해서 내부에 전기장이 형성됩니다. 색깔을 좀 바꿀까요? 전기장이 이런 방향으로 전기장이 형성됩니다. 이해가 되죠? 이것은 본래 전기장의 방향이고 이것은 부하에 걸리는 전기장의 방향입니다. 그러므로 전기장이 합쳐져서 부하를 만나면 꺾이게 됩니다. 이해가 되죠? 꺾인 전기장이 있게 되고 이렇게 되면 전기장이 수평 방향과 수직 방향으로 분할되는 것 같은 현상인데 다른 말로 하면 수평 방향으로 즉 전선과 평행한 방향으로 전기장이 형성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전기장의 방향이 두 가지 방향으로 가지게 되고 수평 방향으로 있는 전기장은 자기장과 결합하게 되면 전선 쪽으로 S를 포인팅 벡터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오른손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전기장이 전선 방향으로 있게 되고 그의 수직 방향으로 자기장 형성되게 되면 포인팅 벡터는 중심축 방향으로 지게 되죠. 그러므로 표면적에서 이 구의 이 원의 표면을 따라서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는데 그 자기장의 각 점에서는 중심을 향해서 포인팅 벡터가 형성되게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렇게 해서 전선을 따라서 이동하던 전기장과 자기장 속에 있는 에너지가 부하를 만나게 되면 새로운 전기장 부하 양단에 걸려있는 전압에 의해서 새로운 전기장이 형성되게 되고 새 전기장으로 인해서 전선을 따라오던 전기장이 꺾이게 됩니다. 꺾이게 돼서 새로운 방향의 전기장 형성이 되죠. 그렇게 되면 포인팅 벡터의 방향이 바뀌게 되는데 그 바뀐 것을 수평 성분과 수직 성분으로 나누게 되면 수직 성분은 똑같이 원래 공간의 성분을 형성하게 되고 수평 성분을 새로 생긴 수평 성분이 자기장과 결합하게 되면 그 일부의 에너지를 전선의 중심 축 방향으로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게 아니죠. 일부 에너지가 부하의 중심을 향해서 이동하게 됩니다. 그 에너지가 부하와 상호작용해서 열작용을 하든지 다른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었습니까? 중요한 사항은 포인팅 벡터가 전달하는 에너지, 즉 전기장과 자기장에 의해서 운송되는 에너지는 공간을 타고 흐른다는 것이죠. 여기서 평면표 하나만 그랬지만은 공간이 균질하고 등방하면 이 안에 있는 모든 평면파가 오른쪽 방향으로 계속 퍼져나가는 것이죠. 이렇게 퍼져나가다가 중간에 부하를 만났습니다. 부하를 만나면 전부 방향이 꺾이는 거죠. 방향이 꺾이는데 그 꺾인 중에서 수평 성분은 부하의 중심을 향해서 에너지를 전달하게 되고 수직 성분은 원래대로 형성이 되니까 일을 하지 않는 것이죠. 이해가 됩니까? 이렇게 해서 회로에 에너지가 전달된다.
에너지는 공간을 타고 왔지만은 부하를 만나면 부하에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잘 이해가 됐나요? 이번에는 이렇게 공간을 타고 온 에너지가 부하를 만나서 에너지를 전달할 때 그 전달된 에너지가 회로 이론에서 구한 일의 양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설정한 부하입니다. 반지름이 A이고 길이가 L인 부하가 있습니다. 이때 전압 V가 걸려 있으면 안에 전기장이 생기겠죠. 전기장 E가 형성됩니다. 이때 전압 V는 E와 길이 L에 의해서 크기가 결정이 되겠죠. 여기를 0이라 하면, 여기를 V를 하면 여기는 0이 될 것입니다. 차이가 V죠. 그러므로 V 꼴 EL의 식이 성립하고 B는 내부의 B는 암페어 법칙에 의해서 2πr이죠. B 2πr 원주죠. 원주가 U0I니까 A를 바꿔서 넘기면 B는 2πA분의 U0I가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포인트 벡터를 구하면 U0 equal B니까 E가 E 대신에 VL분의 V를 넣고 B 대신에 2πA분의 U0I를 넣겠습니다. 방향은 X 방향이죠. 이게 X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식을 간단하게 하게 되면 2πAL 분의 VI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U0가 약분되죠. U0가 약분이 되고 나머지 약분되는 게 없으니까 2πAL 분의 VI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 이야기는 뭔가 하면 포인트 벡터니까 이렇게 흘러오던 포인트 벡터가 꺾여서 수평 방향에 의해서 회로의 중심 방향으로 흘러가는 포인트 벡터의 양이죠. 이 양은. 그러므로 회로 전체에 부하 전체에 전달되는 에너지의 크기는 표면적에 닿는 포인팅 벡터를 전부 다 더하면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부하의 표면에 도달하는 모든 포인팅 벡터를 다 더하면 이 부하에 전달되는 에너지의 총량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 전력은 이때 P는 회로의 값이니까 전력으로 계산하겠습니다. 그러면 포인팅 벡터, 표면적에 도달한 포인트 벡터 전체를 면적에 대해서 내적하는 것이 같은 방향, 수직 방향으로 내적하게 되죠. 내적하게 되면 적분을 합니다. 적분하게 되면 수직 방향이니까 SA가 되고 코사인 값은 0이죠. 코사인 정도니까 코사인 정도는 1입니다. 그러므로 식을 S에 이 값을 넣고 A는 원의 면적이죠. 원의 면적이니까 2πA가 되고 전체 표면적 하면 표면적은 원의 면적이 원주죠. 원주의 높이를 곱하면 표면이 나오니까 원주가 2πA고 높이가 L이니까 2πAL이 표면적이 됩니다. 이해되죠? 그런데 이 2πL과 2πAL이 약분이 되죠. 남는 것은 VI만 남겠습니다. 그러므로 P 이꼴 VI라는 회로의 식이 유도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포인팅 벡터로 공간을 통해서 전달되는 에너지의 크기나 회로 이론에서 계산하는 총 전력의 크기는 같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잘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P 이꼴 VI
식을 바꾸면 i제곱 r, r분의 v제곱이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회로 이론의 식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편집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강의는 본 강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